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상승세가 점점 이어질 거라고 보는 정황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좀 체감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요. 숏스키즈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부터 보면요. 코베이시 레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이 역사적인 숏스퀴즈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S&P 500 기준으로 3월 말 이후에 시가총액이 6 트릴리언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헤지 펀드들의 숏 포지션이 지금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지금은 공매도 더 이상 칠 만큼 용자가 없다. 숏 포지션이 씨가 말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망하던 자본들이 지금 AI 주식 등으로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를 한번 제가 데이터로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ETF로 숏 포지션을 잡는 분들의 지금 플로우, 현황을 나타내는데요. G스코어로 나타냈습니다. MVRV G스코어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량이 아니라 표준 편차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공매도 포지션이 최고조로 달해 있으니까 높을수록 공포스럽다. 근데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20년도 한 3월쯤에 팬데믹이 왔을 때가 나름대로 높았었네요. 그리고 25년도 4월 무렵에 관세 폭락, 관세 전쟁이 있을 때가 가장 높았었고, 또 최근에 아마도 전쟁 직전 직후로 추정이 됩니다. 요때가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급락을 해서, 그러니까 최근 10년 기준으로 공매도가 최근 10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더 이상 칠 사람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날짜가요. 사실은 4월 9일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지만 이전부터 이미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 이제 숏 포지션은 이미 역대 최저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팩트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3월 초 무렵인 것 같아요. 제가 동그라미를 쳤던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전쟁 직후로 추정이 됩니다. 요때만 하더라도 전쟁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공포감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이 거의 최고조로 달해 있었지만 전쟁이 나자마자 이게 급격히 떨어져서 4월 9일자로 이미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참 기민한 월가,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행동을 하는 기관들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공매도를 많이 쳤지만, 이거 뭐 전쟁이 오래 갈 수 없음을 이미 알고 포지션을 줄여 나갔었구나.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미사일을 쏘고 호르무즈를 막고 뭐 난리가 났어도 월가들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숏 포지션을 이미 전쟁 이후로 계속 줄여가고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팩트만은 팩트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주식 말고 우리는 코인 방송인데 코인은 숏스퀴즈 별로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없는 와중에, 그러니까 청산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돈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귀한 숏스퀴즈가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숏스퀴즈에 따른 급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요. 한 뭐 하루 전에도 일주일 내 두 번째 나름대로 큰 숏스퀴즈가 두 번째 나왔다. 특히 최근에 나왔던 게 12시간 동안 거의 한 4억 달러 정도가 숏이 집중 청산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숏 청산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뭐 최근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상승률이 그나마 좋았었는데 1억 달러 규모의 숏스퀴즈가 또 터졌다라는 뭐 여러 기사를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코인 쪽 숏스퀴즈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여러 AI나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나름대로 좀 없는 와중에 정말 귀한 숏스퀴즈들이 최근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뭐 작년 10월이나 올해 1월, 2월 롱이 청산이 됐던, 뭐 그때는 1빌리언, 뭐 2빌리언 뭐 이렇게 청산된 것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숏스퀴즈가 나왔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4월 14일 기준으로도 숏이 한 4억 달러 넘게, 그리고 4월 초쯤에도 역시 4억 달러 넘게,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던 숏스퀴즈 1위랑 뭐 2위, 뭐 3위권 내로 들어가는 규모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나왔으니까 쇼스키즈가 많이 나왔겠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굉장히 귀한 규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현황을 보여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계속 출렁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바닥은 지났다고 보는 이유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엄선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별로 이제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겨우시죠? 그럼에도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한 7부에서 8부 능선 정도는 미국 이란 전쟁이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틀 안에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직접 협상에 이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틀 안에 가지고는 사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제가 집중했던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어, 사실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가, 명분 중에 하나가 핵 문제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20년간 우라늄 농축하지 마라. 이란은 5년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물론 뭐 이제 휴전이 연장이 또 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미국이 영원히 핵 물질을 영구 폐기해서 지금 한 발 물러난 거잖아요. 20년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걸 가지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20년 너무 작다. 굉장히 불만을 표현했다라고 하거든요. 전형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고 자, 이란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 5년 정도를 역제한을 먼저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5년간만 쉴게. 20년간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지금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아실 수 있겠죠. 불과 1주, 2주 전만 하더라도 이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협상 테이블 나 안 나갈래. 또는 누가 협상을 했다 그래. 그런 적 없다. 너 누구랑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요? 5년 할 것이냐, 20년 할 것이냐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러면 10년 언저리로 해서 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5년, 20년 나왔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낙관적인 분위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는 이유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은근슬쩍 또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JP모건 종필 회장님이 말을 바꿨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나왔던 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 뭐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해지고 있어. 뭐 10년 전부터 빠르고 저렴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 준비는 다 해놓고 뭐 지니어스 법안이든 클래리티 법안이든 뭐 RWA든 다 준비를 해놓고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새삼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매크로 데일리 뉴스를 카카오톡으로 많이 이제 받아보는데요. 뜬금없는 이런 뉴스가 등장을 합니다. JP모건 CEO가 사모대출은 규모상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두 번째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이나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모대출 그거 별로 안 위험해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퀴벌레라고 얘기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한번 그 이유를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례식 분위기, 눈물을 거두고 파티를 준비하십시오. 위기는 무슨 위기입니까? 라고 지금 말이 돌변했다라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발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 규제 완화가 불을 보듯 뻔하고 뭐 SLR 규제 완화는 4월 1일부터 시작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 쪽이 결국에 가서는 코인과 사모대출, 사모펀드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는 정말 유동성과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아직은 늘어난 게 아닌데, 이거 보아하니 유동성이 늘어나서 코인과 사모대출이, 사모펀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본인이 뭐 바퀴벌레라 해놓고 예전에 그 공매도 상품도 팔았거든요. 사모대출 이제 공매도 직접 만들어서 팔았었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지금 언론에 나와서 나는 그런 말했다. 나 이거 위기 끝났다고 얘기했어. 지금 말을 쓱 바꾸고 있다. 그래서 전쟁이나 폭락이 나오면 뭐 경고하고 막 다 죽었어 하고 굉장히 몇 달간 떠들었었는데 결국 최근에 특히 4월 초에 들어서 돌변을 했습니다.
이거 사모대출 근데 그렇게 큰 건 아니여. 나는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그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고 있다. 과거 발언과 현재 발언을 비교해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과거에 분명히 우린 들었죠.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더 많다. 사모대출 이거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시스템을 무너뜨릴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이거 생각보다 위기가 크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이 대출 심사 자체가 느슨하다. 이거 아무나 막 해준 것 같은데 거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펀드론 나오면 어떡하느냐? 뭐 이거 막 내 돈 내나 하면은 이거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장에 늦게 뛰어들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리고 내 은행 대출 규모를 지금 다 뺏어갔으니까 니네들 한번 걸려봐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논리를 들고 왔냐면요. 이 사모대출 다 합쳐봤자 1.8 트릴리언 달러밖에 안 된다. 이거 주택담보대출 13 트릴리언 달러에 거의 한 뭐 9분의 1, 8분의 1 수준밖에 안 돼. 이거 다 사라져도 별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위험이 은행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모펀드에 투자하신 이 사모님들이 위험한 거야. 은행들이 뭐 무너지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은행이 타격이 가려면 극심한 수준의 손실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잠 못 이룰 정도의 위협은 아니다라고 지금 쓱 말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대기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요. 이걸 수십 년간 JP모건은 우려먹고 있고 수천 년간 월가나 기관들이 우려먹고 있지만 계속 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이제 사모대출 발언은 아마 거의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협성 발언 얘기한 거예요. 25년 10월 달에 바퀴벌레 발언을 했었죠. 뭐 퍼스트 브랜드가 위험하다, 트라이컬러가 위험하다, 막 공포를 조장을 했었고요. 특히나 2월, 3월에 요거는 저도 좀 이럴 줄은 몰랐는데요. 일부 사모대출의 가치, 그러니까 담보를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출을 제한했다. 이거는 JP모건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담보를 내가 깎아버리면 얘네들이 못 갚으면 내가 손해거든요. 이거 이럴 줄은 저도 몰랐는데 그만큼 사모대출의 내 가치를 줄여서라도 얘네를 때려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나를 세워서 공격을 했었고요. 3월 19일이 저는 정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힘을 합쳐서 헤지 펀드들, 칼잡이들 일로 와봐. 이 사모 크레딧 공매도 상품을 너네들 입맛에 맞게 해줄 테니까 마음껏 질러봐. 거의 공포 마켓의 정점, 휘날레를 장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때만 해도 무서웠었죠. 막 소프트웨어 주식들 폭락하고 난리였었죠. 근데 4월 6일 혹은 4월 7일에 주주 서한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강조를 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다? 사모대출, 사모펀드 별로 위험하지 않아. 왜냐하면 1.8 트릴리언 달러 시장 규모가 작아. 그래서 뭐 어마무시한 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강조를 했네요. 특별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규모가 작아서 뭐 시스테믹 리스크는 아니다. 말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던 시기가 25년 10월 경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JP모건이요. 모든 펀드에는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코인펀드, MSTR, 이 스트래티지가 MSCI에서 빠지면 뭐 수십억 달러가 쏟아질 수 있어. 지수에서 빼버리면 스트래티지가 팔아야 될 수도 있을걸. 굉장히 큰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출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 코인 쪽 그리고 사모 쪽, 소프트웨어 주식 쪽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 민감한 것들을 다 무너뜨렸던 게 바로 JP모건의 쿼드 3족 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제 전쟁이 터졌으니까 뭐 너네들 한번 다 망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쓱 바뀌었다. 돌변을 했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끝났다고 보는 건데요. 말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이 좋아졌다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엄산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케빈 허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케빈 허씨의 연준 의장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준 일정이 원활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보유 재산이 공개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기억을 하느냐, 왜 원활해졌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4월 10일자 이 뉴스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막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연준 의장 캐비너시의 청문회를 연기한다라고 제목은 해놓고요. 이 펀치볼이 어떤 뭐 매체인지 모르겠는데요. 황당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다음 주로 예정됐던 연준 의장 후보의 인준 청문회를 더 이상 계획하지 않고 있다. 아니, 연기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더 이상 계획하지 않는다는 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참 황당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와야 이제 제롬 파월이 나가고 뭐 트럼프랑 모종의 딜을 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 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양적 완화는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사라졌다고 황당했겠죠. 근데 4월 14일 밤에 가니까 그러니까 불과 4일 만에 같은 매체에서 펀치볼에서 4월 21일자로 열릴 예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뻥이었지롱이라고 발표를 했네요. 이것도 황당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더 이제 중요한 그의 보유 재산이 공개가 돼서요. 근데 이게 자세히 나온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립토 관련 쪽만 여러 이제 AI나 매체를 통해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크립토 쪽만 추려봤어요. 근데 나름 의미 있는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일단 주요 펀드 중에 뭐 저거넛 펀드, 뭐 이름도 어려운 이런 펀드가 있는데요. 이 펀드에 그의 재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많게는 한 2억 달러 정도가 재산이 있다. 와이프는 사실 더 많아요. 거의 한 20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거넛이 어떤 펀드냐면요. 그 드로켄 밀러가 운영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비너 씨도 거기에 컨설팅을 해주고 이 컨설팅료로 뭐 1,000만 달러 이상을 또 벌어들였다고 그 보고서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 뭐 보유재산 쪽에 나와 있었는데 자, 그럼 드로켄 밀러랑 한 배를 탔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펀드에 일단 뭐 1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 있으니까 엄청난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어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기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취임 시 처분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여러 정황상 AI랑 크립토 자산이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정황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 정황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 그리고 뭐 여러 AI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펀드 역시 이름을 알 수 정말 해괴한 이름이네요. THSDFS LLC라고 하는데 이것도 알아보니까 상위 0.1%의 사모님들, 이것도 또 사모펀드 쪽이에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는 안 엮여 있는 데가 없다. 근데 사모의 특징이 비공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많은 돈을 이제 넣어놓긴 했는데요. 종목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크립토랑 AI가 중심이 돼 있다. 요거는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자산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많은 포지션에 AI랑 크립토가 공통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크립토 자산이 쭉 나옵니다. 위쪽만큼 많은 돈을 넣진 않았어요. 아마도 위쪽에는 비트나 이더나 뭐 이렇게 좀 큰 거 위주로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그러나 밑에는 뭐 솔라나까지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의외의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레스트라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가격이 뭐 몇 토막 나 있을 거예요. 옵티미즘도 뭐 레이어 2로 마찬가지일 거고, 그 디파이 코인들 중에 뭐 컴파운드, DYDX, 그리고 폴리마켓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데퍼랩스는 무슨 회사입니까? 플로우를 만든 회사입니다. 플로우 코인을요. 아, 이런 자산들도 들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비트코인,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는 인프라 회사, 뭐 폴리체인 뭐 등등을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금액은 작겠지만요. 이렇게 작은 코인들까지 투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크립토 친화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겠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돈은 이제 시총 큰 것들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케빈 워시만의 일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스승이 드러켄 밀러입니다. 드러켄 밀러의 제자가 지금
핵심 인사가 두 명이 있죠. 한 분은 케빈 어시고 한 분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서로 뭐 컨설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배를 타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인 게 쿠팡 뭐 같은 이사기도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 드러켄 밀러가 뭐 아시겠지만 30년간 연평균 수익률 30%에 한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사팔의 전설인데 그와 지금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하고 있다. 거기에 가장 돈을 맡겼다. 어느 정도 뭐가 겹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들이 어디에 투자했다? AI랑 크립토. 그리고 이 결과를 조사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나왔었죠. 상위 0.1%의 사모님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다? AI랑 크립토. 그러니까 큰 돈의 방향. 케빈 어시든 드러켄 밀러든 상위 0.1%든 뭐 트럼프든 뭐 상무장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큰 돈의 방향은 AI랑 크립토구나. 그래서 AI 크립토 차르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큰 돈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호재가 또 뒷받침되는 근거가 나왔다.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호재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몇 개가 더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최근에 많이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댓글에서 보셨던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왜 코인만 안 올라? 왜 코인만 안 올라?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한번 따지고 보니까 한 23년 12월, 24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질문은 안 나왔었습니다. 이 많은 보유자들, 코인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가장 충만했을 때가 요때가 끝으로 이제 이 얘기는 사라진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너 공부 좀 더 하고 와. 이 얘기였거든요. 이때 코인이 들었던 마지막 칭찬이 뭐였을까? 맥시멀리스트 쏟아져 나오면서 저한테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너가 ETF를 알아? 막 하락한다고 하면 너 ETF 공부 다시 하고 와. 블랙락의 의미를 알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요때까지가 코인 투자자들의 이 어깨뽕이라고 할까요? 자신감이 어마어마했던 때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요. 조금 올라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24년 12월 뭐 이쪽 저쪽으로 굉장히 즐거웠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오른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가 뭐 칵테일 4단계? 뭐 올라야 칵테일을 마시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 항상 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25년 8월, 9월, 10월 톰 리랑 피터 틸이랑 어깨동무하면서 춤췄던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오른 게 뭐가 있다 그래? 소고기 타령 그만해. 올라야 소고기를 사 먹지. 우리 이런 얘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6년도 몇 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느 정도 또 올라간다고 할 때 오른 게 뭐가 있다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충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저는 이게 참 와닿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JP 리처드슨이라는 뭐 원래 서비스 대표가 얘기를 한 게 저는 핵심 좀 공감이 돼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관이 불마켓에 있고라는 말은요. 뭐 불마켓이 시작을 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라울팔이 얘기했듯이 아니 불마켓은 이미 진행이 되는데 예전과 같지 않고 좀 연장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튼 불마켓 안에 우리는 지금 있다. 근데 개미들은 다 빠져 있고 기관들만 그 안에서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를 인식조차 못한다. 왜요? 내가 들고 있는 거 안 오르잖아. 그게 무슨 불장이야. 그냥 기관들이 뭐 큰 거, 뭐 비트 이더 몇 개 사놓고 그거 오른다고 하면 그건 나랑 상관없어. 불장 타령 그만해.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겠다. 정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나오면요. 작은 코인들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개미들이 그래도 넌 안 올랐어. 그래도 뭐 다른 거 비하면 안 올랐어. 요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깨어 있어야 된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결론을 맺어보면요. 코인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 실적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테니까 큰 걱정은 접으시고 좀 의미 있는 봄날을 보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댓글은요, 제가 요새 옛날 노래를 들었던 유튜브 사이트에서 본 댓글인데요. 참 마음이 아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추억의 노래 이런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뭐 나의 집사람이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댓글이 한 1년 전이니까 이제 한 5년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랑 20년 전에 정동진 해돋이를 보러 갔던 게 생각이 나서 월차를 쓰고 갔는데 정말 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울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음악으로 달래봅니다. 참 가슴이 짠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 누구나 이런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코인 시장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테니까 걱정 이제 그만하시고,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과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저녁도 드시면서 즐겁고 건강한 봄날을 꼭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